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가장 혼란스러운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이번 달에 딸의 결혼식을 치렀어요.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부모로서 평생 준비해온 날이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렸어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저는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드레스 맞추고, 식장 꾸미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딸아이는 행복한 예비신부였고, 사위될 청년도 착하고 성실해 보였죠. 엄마,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해요. 신랑 부모님이 식사 대접하신대요. 딸이 말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남편과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딸과 사위는 주차하느라 조금 늦는다고 했고요. 안녕하세요. 민서 어머니 되시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25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람. 지금은 제 사위의 아버지로 저를 마주하고 있었죠. 선생님,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도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옆에 있던 그 사람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사돈이 될 분이 이상하게 우리를 보더라고요. 아, 두 분이 아세요? 제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거짓말을 했죠. 아니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그 사람도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25년 만에 처음 만지는 그 사람의 손.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죠. 식사 내내 저는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마주쳤죠. 25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30대 초반의 전업주부였어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죠. 남편은 사업 때문에 늘 바빴고 저는 외로웠어요. 그때 딸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동네 피아노 학원을 알아봤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학원 선생님이었죠. 처음엔 그저 딸의 선생님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상담할 때만 얼굴을 봤죠. 그런데 어느 날 학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고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태워드릴까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우기더라고요. 우리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는 게 당연하다고. 차 안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딸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나중엔 삶의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도 결혼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5살이었던 아이. 지금 제 사위가 된 그 아이죠.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죠. 학원 앞에서, 동네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6개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어요. 손도 잡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 사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었고 만나면 행복했고 헤어지면 그리웠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이대로는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만나지 말아요. 저도 학원 그만둘게요.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학원을 그만뒀어요. 갑자기요. 딸아이는 서운해했지만 새로운 선생님이 왔고 금방 적응했죠. 하지만 저는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매일 학원 앞을 지나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그러다 3개월 후 정말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어요. 그 사람은 아내, 아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남편, 딸과 함께 있었죠. 우리는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아는 척 정도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눈빛으로 많은 것을 나눴어요. 잘 지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이사를 갔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렇게 25년이 지났고 저는 그 사람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상견례 식탁에서 그 사람을 다시 봤을 때 25년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죠.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식장 예약 확인차 잠깐 호텔 로비로 이동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로비 한쪽으로 걸어갔어요. 25년 만이네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네, 정말 오래됐네요.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한다니. 저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서가 처음 집에 사진 가져왔을 때 혹시 하는 마음에 성함을 봤어요. 그런데 달랐더라고요. 안심했죠.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저도요. 근데 오늘 직접 보니까 흔들리시나요? 아니요. 흔들린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우리 25년 전에 이미 선택했잖아요. 가족을 선택했고 그게 옳았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죠. 그래도 궁금하진 않으세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궁금하죠. 하지만 의미 없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강하시네요. 25년 전에도 선생님이 먼저 정리하자고 하셨잖아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거죠. 저는 엄마였고 아내였어요. 그걸 버릴 순 없었어요. 지금도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까. 그 사람과의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후회는 가끔 해요. 하지만 후회보다 감사한 게 더 많아요. 딸을 잘 키웠고 남편과도 나름 잘 지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죠. 저도 그래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한다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지만요. 아들도 잘 컸고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우리는 웃었어요. 기묘한 상황이었죠. 25년 전 서로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돈이 되어 있다니.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절대로. 제가 말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알 필요도 없고요.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야 해요. 결혼식 날까지 잘 버텨야 해요. 이상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럴게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시 로비로 돌아갔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만 났거든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죄책감이 들었어요. 나는 왜 이러는 걸까? 2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흔들리는 걸까? 다음날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어제 상견례 어땠어? 신랑 부모님 괜찮으셨지? 응, 좋으셨어. 특히 아버님이 신사분이시더라. 다행이다. 엄마가 괜찮다니까 나도 안심이야. 사실 처음엔 좀 걱정했거든. 신랑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서. 그래, 나는 괜찮던데? 아니야, 엄마. 신랑 엄마 아니고 아빠. 신랑 아빠가 좀 과묵하시고 표정이 없으셔서 혹시 우리 가족 마음에 안 드시나 걱정했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도 그날 힘들었나 보네요. 저처럼. 괜찮을 거야. 원래 어른들은 다 그러셔. 그렇지?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안심이다. 근데 엄마 결혼식 날 신랑 아빠랑 같이 입장해야 하잖아. 괜찮으시겠어? 뭐가? 신랑 아빠가 좀 어색해 하실까봐. 원래 양가 부모님들이 식전에 같이 리허설도 하고 그러잖아. 맞아요. 저는 잊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양가 부모가 함께 신랑 신부 입장을 돕고
식이 끝나면 함께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요.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식까지 한 달. 그 사이에 제 마음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그 사람과 자주 마주쳐야 했거든요. 드레스 맞춤, 식장 최종 점검, 패백 연습. 매번 만날 때마다 어색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패백 연습 날이었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에게 절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앉아야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앉으시면 돼요. 주례를 맡은 분이 안내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나란히 앉았죠. 팔꿈치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 딸과 사위가 절을 했어요. 저는 떡을 받쳐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감동해서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내 딸이 저 사람 아들과 결혼한다. 우리가 25년 전에 이루지 못한 인연을 아이들이 대신 이루는 거야. 기묘했어요. 운명이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았죠. 연습이 끝나고 우리 4명, 그러니까 양가 부모가 잠깐 차를 마셨어요. 사돈 부인이 말했어요. 우리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결혼하면 사돈끼리 자주 만나야 하잖아요. 그러게요. 명절도 같이 보내고 그래야죠. 제 남편이 대답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앞으로 평생 그 사람을 봐야 한다니. 그나저나 우리 정말 어디서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사돈 부인이 저와 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아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 사람도 고개를 저었죠. 저도 그런 것 같았는데 착각인가 봐요. 사돈 부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머리 올리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오늘 누구지? 신부의 엄마? 아니면 25년 전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여자? 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어요. 딸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본식이 시작되길 기다렸죠. 신부 어머님, 이제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플래너가 와서 말했어요. 저는 입장로 앞으로 갔어요. 거기 그 사람이 서 있었죠. 턱시도를 입은 그 사람. 여전히 멋있었어요. 준비되셨어요?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어요. 긴 입장로를. 수많은 하객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같은 착각. 25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지금 하는 것 같은. 괜찮으세요? 그 사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 괜찮아요. 저도 떨려요. 이상하게도요. 우리는 단상 앞에 섰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고 식이 진행됐죠. 저는 딸을 봤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딸.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저 아이는 하고 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아쉬운 눈물이기도 했죠. 패백 시간이 됐어요. 저와 그 사람은 다시 나란히 앉았어요. 신랑 신부가 큰 절을 올렸죠.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사위도 똑같이 말했고요. 저는 대추를 던지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 없이 살아라. 내가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후회 없이? 그 사람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25년 전 선택을? 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끼리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신랑 신부 중앙에 양쪽으로 가족들이 섰죠. 저와 그 사람은 각자 배우자 옆에 섰어요.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외쳤어요. 모두가 웃었죠.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진짜 웃음은 아니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 아이들을 배웅했어요. 딸이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결혼식 만들어주셔서 천만에.
행복해야 한다? 네, 꼭 행복할게요. 딸이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떠나는 차를.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우리 연은 여기까지구나. 수고 많으셨어요. 뒤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죠. 네, 선생님도요. 이제 사돈이 됐네요. 평생 인연이 된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죠. 잘 지내세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선생님도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고생했어. 딸 잘 시집 보냈다. 응, 고마워. 그나저나 사돈 양반 좀 과묵하더라. 말이 별로 없어. 원래 그런 분인가 봐.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아들 교육 잘 시켰어. 우리 사위 참 착하잖아. 그러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나가는 풍경들. 그리고 생각했죠. 25년 전에 우리가 만났던 카페가 어디쯤이었지? 이 길 어디쯤이었을 텐데. 일주일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신혼여행 너무 좋아. 근데 엄마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엄마한테 드릴 게 있대요. 뭐, 잘 모르겠는데 신랑한테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결혼식 끝나고 못 드린 게 있다고. 며칠 후 택배가 왔어요. 그 사람이 보낸 거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먼저 읽었어요. 사돈 어른께 결혼식 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늦었지만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25년 전 선생님이 좋아하신다고 했던 차예요. 당시엔 비싸서 못 샀는데 이제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좋은 사돈으로 지냈으면 합니다. 마이너스 사돈 올림.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녹차 세트였어요. 25년 전 제가 카페에서 마시고 싶다고 했던 그 차,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네요. 저는 차를 우리며 생각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졌다고. 어쩌면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요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딸네 집에 가요. 그럼 가끔 사돈 어른도 계시죠.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주 이야기를 나눠요. 예전만큼 가슴이 뛰진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사돈일 뿐이에요. 25년 전에 그 사람은 추억 속에만 있고 지금의 그 사람은 그저 딸의 시아버지일 뿐이죠. 지난주에는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곧 할머니가 된대요. 저와 그 사람, 우리 둘 다. 엄마, 시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 손주 빨리 보고 싶다고. 딸이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시겠지. 할아버지 되시는 거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의 손주, 저와 그 사람, 우리 둘의 피가 섞인 아이. 2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인생은 참 묘해요.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어도 다른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꼭 연인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제 옆에는 남편이 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동반자였죠. 여보, 뭐 생각해? 남편이 물었어요. 딸 생각. 엄마 된다니까 기특하고 그래. 그러게.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네. 빨리 손주 보고 싶다. 그러게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 쪽에서 먼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갑자기 왜? 그냥 고마워서요. 25년 동안 묵묵히 옆에 있어줘서. 남편이 웃었어요. 뭔 소리야? 당연한 거지.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이란 게, 사랑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슴 뛰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첫사랑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딸의 결혼식 날, 저는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25년 전의 사랑을 떠올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해요. 그 사랑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나요?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나요? 괜찮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랑이 당신을 성장시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저 따뜻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테니까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루지 못한 사랑, 다시 만난 인연,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가요.